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인사드리는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이 이렇게 유현, 진과 주식 코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또 대형주, 중소형주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졌고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매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시총 상위주들의 급락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종목별 움직임은 꽤 활발하게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2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여행 후 자가격리 해제 뉴스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원자력 발전이나 보안, 일자리 테마도 좋았습니다. 또 미용 업종도 여전히 좋았는데 콕톡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클래시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 강한 양봉을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잘난 주식들부터 저희 현이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주가도 리모델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오늘은 건자재 쪽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될 거란 전망이죠. 한샘은 또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샘 주가의 리모델링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에 이은 다음 잘주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봄바람 휘날리며 지난해 4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향후 성장성에 봄바람 휘날리며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잘주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오늘 리오프닝 이 시장이 강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카지노주들 가운데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파라다이스였는데요. 향후 매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리오프닝으로 다시 만날 파라다이스의 세계 기대해 볼까요? 다음 잘주는 클래시스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의 러브콜,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더 예쁘게 가꿔야겠죠. 오늘도 주가 흐름 예뻤던 클래시스에 대한 러브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마지막 잘주 보실 텐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성장과 가치 환상의 콜라보, 이 성장도 있고 돈 잘 버는 가치주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오늘은 조금 쉬어갔지만 정책 효과와 또 실적 성장성까지 같이 받쳐주는 잘난 주식으로 꼽힙니다. 성장과 가치의 환상 콜라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한샘과 영원무역, 파라다이스, 클래시스,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주코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 선정된 잘난 주식 톡톡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5종목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뭐 너무 제가 자주 나와서 좀 네.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매력 발산을 노래로 잘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좀 설레었습니다. 네. 네,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팀장님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저희 미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개장 방송에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게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뵈니까 더 편안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을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이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 이제 잘주로 어떤 분이 가져오셨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클래시스 저희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사전에 저희가 좀 뜨겁게 토론을 했잖아요. 네. 왜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가장 핫한 네. 테마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명암이 엇갈리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리오프닝은 사실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 중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희 첫째 아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오, 여자 유명해요. 놀랄 일인가요? 중간 벌써 네, 여자 저희 이제 공주인데 네, 공주님. 공주님인데 네. 마스크를 이제 벗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정말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니까 차라리 마스크 하고 있을 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아기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맞아요. 다들 그러실 네네 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게 두려워하는 시기가 점점 공주님들이 다가오고 많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쪽을 뭐 주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클래시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제품 이 슈링크 유니버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네. 기존 슈링크 제품에서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되었고 요즘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클래시스는 이제 슈링크라는 제품으로 이제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신제품이 이제 유니버스라는 네. 제품이고요. 이 유니버스는 국내 쪽으로 주력으로 이렇게 판매를 지금 일단은 시작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판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00대 넘게 지금 나간 걸로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1년에 몇백 대 팔면 잘 팔렸다 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거 한번 장비는 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네네. 카트리지 팁 관련된 부분이 이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수가 계속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모성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네. 이 신제품이 어쨌든 약 한두 달 만에 이제 200대 이제 팔린 것은 피부과 의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쪽의 최강자는 울세라라는 장비잖아요. 울세라가 상당히 이제 리프팅 효과가 너무 좋다라고 고가죠. 네, 네. 알려져 있는데 그 프리미엄 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가성비가 괜찮고 효과는 울세라 대비해서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유니버스가 최근에 피부과 의사들한테 특히나 개원하시는 분들이 울세라 대신에 이 유니버스 장비를 많이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개원 있습니다.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네네네. 기계 좀 절감을 해야죠. 근데 효과는 울세라와 3번 정도 네. 받으면 울세라 한 번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알고 유니버스는 한 있습니다. 2번 정도 받으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니버스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1월에 이제 대로 신제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상당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루트로닉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을 때도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슈링크가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좀 기존의 슈링크랑 차이가 예전에 슈링크는 이제 소모품의 종류가 10개 미만입니다.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탄력이 피부가 좋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피부 깊이에 따라서 뭐 1mm짜리, 3mm짜리, 뭐 4.5mm짜리 이게 그 침투되는 팁이 게 다 팁이 다 다르군요.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신제품은 14가지 종류의 팁으로 오.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슈링크 제품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기 팔자 그리고 여기 눈가 그리고 입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제품들은 이 부분들이 다 되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먹히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사실 소모품 성장 매출에도 조금 아쉬웠어요, 성적이.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출 쪽이 이제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작년 2월 대비해서 무려 13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비가 먼저 깔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성이 나가야 되는데 해외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원래 우리보다는 먼저 피크아웃을 찍었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맞아요. 해외는 이미 피크아웃을 찍었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수출이 멈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덜 팔렸고 소모성 부품도 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해외 쪽은 오히려 이미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수출이 아주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0% 이상 장비가 나가고 있고 국내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방역 당국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고점을 찍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아마 국내 쪽도 서서히 좀 나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해외에서 보면은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좀 얼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해외에서는 좀 바디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울핏 같은 것도 좀 잘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인 캐피탈이 또 여기다 투자를 하면서 네네네. 해외 좀 러브콜 시장이 좀 더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베인 컴퍼니가 17,000원에 60% 정도 지분을 이제 가져가는 바람에 시장에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주가는 어쨌든 17,000원보다 네,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분위기는 그때 약간 의혹의 눈길을 주시던 분이 살짝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 있고요. 이 베인 컴퍼니가 어쨌든 해외 쪽에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북미라든지 중국 쪽 이쪽을 오히려 베인 컴퍼니의 그러한 이제 잘 돼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망을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저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베인 컴퍼니 입장에서도 그게 잘 돼야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 본인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혹시라도 차익 실현할 기회가 온다면 먹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인 캐피탈이 사모펀드잖아요. 네. 근데 PF 같은 경우에는 M&A를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클래시스의 M&A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던데 그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근데 M&A가 되면 사실 M&A를 하는 목적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더 불려서 팔고 돈을 벌기 위한 네.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실적이 잘 나오면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중국 쪽이라든지 오히려 브라질 쪽이 사실 그 클래시스가 많이 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브라질도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을 베인 컴퍼니나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유통망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뭐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약간 미소를 짓고 아니, 계시는데 약간 그 피부과 실장님 같이 좀 어울리는 그런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이렇게 클래시스 관련해서 이게 뭐 코멘트 스며들더라고요. 있으신가요? 클래시스가 이제 뭐 저는 의료기기 기본적으로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회계적으로도 이게 기기를 일단 매출하고 소모품을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매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프랜차이즈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 회전율이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비단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뭐 말 그대로 이 리오프닝을 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피부 미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보톡스도 있을 거고 필러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까지 뭐 다 연결되고 또 한참 또 그 달려 나갔었던 또 임플란트까지도 어쨌든 이 헬스케어 이 하드웨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마기꾼이라 그런가요? 마스크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외모로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좀 뷰티 쪽의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울세라라는 장비랑 네. 이 슈링크랑 비교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울세라가 프리미엄 많이 장비.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울세라 장비는 초음파 화면이 있습니다. 그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더 시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강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얼굴에 여기 마취 크림을 발라놓고 네네.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분들이 이렇게 샷을 하시잖아요. 근데 초음파 화면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샷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샷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슈링크 유니버스는 그 초음파 화면이 없습니다. 즉 의사의 경험과 손맛으로 이제 그리고 실제의 피부는 기술이 중요하네요. 어느 정도 이제 남자의 피부는
되게 이제 얇으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느껴보면 깊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피부과 의사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피부과 의사분들이 이 가성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을 또 받은 부분 중에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클래시스 혹시 지분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너무 많이 자세히 많이 설명해 실장님. 주셔서. 그죠? 네, 네. 혹시 베인캐피탈에 아니,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장난이고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클래시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클래시스가 이 12개월 선행 이제 우리가 퍼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퍼밴드가 있는데 2020년 이후로 보면 한 20배 정도가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근데 딱 20배 밑으로 팍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15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2020년 3월 달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 퍼밴드 상으로 20배 아래로 내려와서 15배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한 20배에서 21배 정도 수준, 원래 밴드 하단부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권사들이 커버하고 있는 목표 주가 평균치가 한 2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도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모품 매출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클래시스 목표가 23,000원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가져오신 정경민 차장님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어떤 잘주의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제가 이제 부제로 이 키워드로 좀 드렸던 게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드라마 제목 같아요. 네, 뭐 약간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이제 그런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라고 아하. 보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고 네. 주식으로 이제 좀 저점에 들어갔던 분들 뭐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났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번 분들의 최꼭대기에서 그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분들이 일타 강사분들이에요. 아, 맞아요. 버스 그렇죠. 광고 엄청 최근에 한 하시더라고요. 강사도 뭐 펜트하우스 300억짜리 매입했다고 뭐 맞아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청담동 또 이사 가시고. 아니, 이 세 네. 분도 공부 다 잘하셔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근데 저도 메가스터디로 공부를 아,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네. 다 아. 손주은 세대. 아, 겠죠. 그렇구나. 아,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아닌 걸로 할게요. 저는 단과학원 다녔거든요. 이 세대 차이가 좀. 근데 팀장님은 메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저기 락 밴드를 하느라고 공부를 안 아. 해가지고요. 노래 쪽이세요? 네, 저는 저 노래는 기타도 저희 치고 민재기 그래서 부장님이 아까 부르셨어야 한 곡 되는데. 들려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그 락밴드 하시고 뭐 과목당 한 100만 원짜리 과외 받으시고 뭐 그러셨나 본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사교육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잖아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그리고 이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교육비는 물론 이제 뭐 새 정부에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 뭐 파악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시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주식 시장에 좀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다 인강은 다 들어보셔서 그 장점은 네, 다 그럼요. 아시죠? 어떻게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또 소통도 가능하고 선생님들을 좀 레벨을 나눈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또 단계가 있더라고요. 또 좀 더 좋은 선생님은 거기가 더 비싸고,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끝판왕은 결국 이제 자식을 교육이다. 위해서 또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조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산업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뭐 끊김없는 이런 가치주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만난다고 하면 저는 훨씬 성장성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지어 본다면 뭐 지금 시가총액은 물론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뭐 이런 부분이 뭐 매도의 그런 매물도 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 악셀레이터를 한번 탁 밟아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니의 리포트 콕톡으로 잘주 종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먼저 볼 텐데요. 평생의 교육을 책임진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일 교보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메가패스 상품을 필두로 고등 부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등 시장을 넘어 초등, 중등, 그리고 성인 교육까지 비즈니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학령 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했네요.
네, 이어서 오늘 잘주로 선정됐던 한샘 리포트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수혜 가능할 듯이라는 제목의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죠. 특히 세제와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한 한샘의 수혜를 기대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0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니의 리포트 콕 오늘 잘주로 선정된 메가스터디 교육과 한샘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잠깐 종목들의 따끈따끈한 리포트 풍성하게 담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일단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네. 봤어요. 역대 최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영민 차장님도 이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어. 네, 훨씬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이 수능의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한 서너 문제 때문에 뭐 재수를 하고 네. 삼수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의대 가고 싶은데 공대를 갈 수밖에 없고 저희 때는 요즘 공대 위 아닌가요? 저희 때는 공대가 더 셌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또 돌아오겠죠. 네. 근데 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교육이 굉장히 좀 고액과외를 좀 하는데 만약에 그런 킬러 문제를 조금 줄여주는 공약대로 그렇게 좀 간다면은 뭐 사실 그렇게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좀 사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일반적인 사교육 정도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좀 성장 포인트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무원 쪽이에요. 네, 공무원 쪽으로 또 공무원도 좀 줄인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뭐 그러면 경쟁이 더 심해질까요? 뭐 그거는 좀 뭐 제쳐두고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강자라고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공단기라는 이제 ST 유니타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뉴스는 아니고 설이 좀 돌았어요. 근데 지금 뭐 유효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뭐 구리값 오르고 니켈값 오르고 알루미늄값 오르고 뭐 유가 오르는 건 상관없잖아요. 뭐 서버 몇 대 증설하고 잘 나가는 일타 선생님만 데리고 모셔오면 오면은 되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밑전 그러니까는 이제 원재료는 다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인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인수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좀 리레이팅까지도 가능한 지금 한 900억,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영업이익을 땡기면은 1조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저는 저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대로 한 1,400억, 1,500억 정도의 올해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면 지금 멀티플만 접한다 그래도 한 4, 5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이게 공무원 부분에서는 솔직히 적자가 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중등부에서는 그 브랜드 이름이 뭐죠? 이베스트 네, 업계 이베스트. 1위하고 네. 초등에서는 LEI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20%를 보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부분에서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이나 자격증 시험 생각하면 뭐 에듀윌이라든지 해커스라든지 다른 그 대안이 좀 많으니까 네, 네. 이 부분 진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공단기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흑자 전환은 뭐 바로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 뭐 그 흑자 좀 많이 나는 가장 1위 회사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교육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두 자녀가 다 중학생입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이제 주변 분들 들으면 거의 뭐 몸을 갈아서 애들의 사교육비를 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그래서 있기 부모님은 때문에 힘드시죠. 이제 뭐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수능의 변별력을 좀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조정해 주는 이제 그런 공약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액과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 선생님들을 두루두루 이제 갖추고 있고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동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운 오히려 이제 이 온라인 인강 쪽으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시 비중이 더 확대될 거라는 이런 정책 그렇죠. 기대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도 이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어제까지 역사적 신고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1,000억 버는 회사가 1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1년에
1억씩 새 나오는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뭐 인구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만 학생 수가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가격 전가가 어렵지 않게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회사가 제시한 그런 가이던스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적 분할을 해서 뭐 메가스터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좀 매각을 고려를 했었잖아요. 네, 2014년에. 그럼 맞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은 게 지금 굉장히 그렇죠. 이 손준 회장은 잘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돈 될 거를 되게 싸게 팔 뻔한 거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 정책에 따라서 이제 사교육 시장이 좀 움직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였었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영입하면서 이제 많이 좀 유입이 좀 됐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생님들한테 갖다 바치는 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최정점에 서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생들이 통합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 통합 수능 하면 상대적으로 좀 수학이 약한 저는 이제 문과생인데 저도 문과. 네, 저 같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 거란 말이죠. 네네. 메가스터디가 사실 수학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인터넷 업체 같잖아요. 강의 네네, 제공. 그렇죠. 그 부분에서 수혜도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난이도 조정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 인터넷 강의 쪽으로 더 이제 그 고객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대학 자율화, 그러니까 선발 자율화라는 또 공약이 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수능, 정시 이런 쪽에 비중이 올라가고 대학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맡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금 난이도가 조정된 수능이라면 좀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그런 쪽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지금 정리 얼마까지? 네, 저는 한 9만 원 미만에서 뭐 접근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1조 4천억, 5천억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보다 한 40% 정도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요즘에는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가죠. 네, 그죠. 손절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한 잡아주세요. 8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잘 주는 클래시스와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좀 읽어드리면 네. 일단 클래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클래시스 한번 물린 적 있어서 안 샀는데 살 걸 그랬나 쩡짱님께서 남겨주셨고 또 보통 사람 클래시스 브라질에도 잘 팔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링크 맞으러 가고 싶네요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유현진 미인 삼총사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어제 원전 기대주가 초반에 오르다가 왜 내려가나요? 오늘 장 막판에 좀 많이 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유현진 미인 삼총사께 문자 드렸는데 드디어 상승으로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딱 맞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먼저 대성공하셨네요. 사명 변경 뉴스도 오늘 떴어요. 네, 18,000원에 사셔서 그러면 뭐 유상증자도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2만 원 이상이고 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속도를 가미하는 건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의 이벤트나 그 이벤트에 관련된 일정이 좀 정해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뭐 실적이나 수급에 상관없이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일정들이 좀 있는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동유럽 쪽의 그런 수주 소식 외에 좀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다. 플러스 그래도 이제 원전 공약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네. 그럼 민재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에 대해서? 네, 일단은 뭐 우리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도주가 아주 세게 가려면 국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흐름이랑 맞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원전은 유럽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을 재가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먼저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리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튜브 어떤 의견 있나요? 지금 키맨님이 노래를 잘하신다고. 다음번에 좀 기대를 해볼까요? 다음번에 좀. 오늘 네.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제 키맨님도 인기가 많으시고 우리 차장님도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팬들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미주님이시잖아요.
네. 저희 방송 자주 항상 함께 이렇게 하시네요.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네. 감사하단 말을. 모니터를 해야죠. 네, 그죠? 출연자인데. 이렇게 네. 미주님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늘 함께하기 때문에 4시부터 5시까지 이 사이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문자, 너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잘난 주식 뒤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앞으로 예뻐질 주식인 미주를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모주 첫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더존 비존입니다. 성장주의 미운 오리, 한때 높은 성장성으로 시총 4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2020년 이후 역성장이 나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만이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아직 시장에 관심 밖인데요. 성장주의 잘주 자리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더존 비존에 이은 다음 모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 공매도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음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네요. 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오늘 오히려 공매도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40만 원 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째 셀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IPO 당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언제쯤 투자자들에게 꽃향기를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모주는 FNF입니다. 실적을 봐주세요. 1대5 액면 분할 소식이 들려왔지만 수급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한 모습인데요. 패션과 중국의 시즌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해 줄지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잘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모주는 SD 바이오센서입니다. 함께 걸어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수요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초에 8만 1,000원의 고가를 형성한 후에 급 하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향후 기분 좋게 함께 걸어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마지막 모주는 뉴플렉스입니다. 메타버스 곧 다시 출발합니다. 지난해 10월 메타버스 관련주 부각에 신고가를 쓰기도 했고 최근에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을 노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3월 들어서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고속행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시죠. 네, 이렇게 윤혜님께서 또 노래까지 해주시면서 네. 못난 주식들 5개 종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톡톡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더존 비존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대 상당히 잘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3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4만 원, 5만 원 하고 있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못난 건 맞는 것 같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일단 모주로 뽑아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돋보였던 그런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한 2011년부터 정말 뭐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여줬었던 그 정말 좋은 종목이었고 이제 뭐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문신 같은 종목입니다. 어떤 의미죠? 여기 써 너무 있어요. 많이 더존 비존. 네, 여기 써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언급을 하셨다는 예, 거죠? 뭐 요하고 제 문신 같은 종목이 이제 더존 비존이 있고 그다음에 저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종목이 파라다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종목 다 이제 코로나를 전후해서 좀 명암이 엇갈리는. 네. 다들 그런 문신 같은 종목은 있으실 거예요. 있죠. 뭐좀 네.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갑자기 저는 궁금하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럼 오늘 강성 증거 결과 주시겠네요. 나오지 않나요? 네, 항상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모주로 꼽기가 싫은 애증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 뭐 댓글이 좀 많은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갖고 있는 전 종목 때문에. 보유자니까 아, 괜찮아요. 그러시군요. 네,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문신 같은 종목 있으세요? 저는요. 예.
저희는 비밀입니다. 아, 그럼 단타를 하시는 저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문신 같은 종목 있으십니까? 글쎄요. 있었는데 최근에 지웠어요. 아, 왜냐하면 이분은 문신을 길게 가지고 하시지 않아요. 네, 짧게 팀장님 해나 있으신가요? 느낌으로. 딱 이 종목은 좀 내가 오래 담궜다. 뭐 예전에 오래 담궜다. 제넥신이 저는 아, 제넥신. 약간 좀 그런 네. 성격이 약간 그쪽으로 좀 관심 많으시네요. 네, 제넥신. 팀장님은 그런 기업 제야. 그러시네요. 일단 이제 실장님이 되셔도. 네. 네, 근데 손색이 어쨌든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워낙 이 문신 같다라고 드렸던 말씀이 이제 장기 성장성을 좀 내다봤고 그 장기 성장성에 맞게 거의 독점적인 지위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90 몇 %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그러니까 약간 100%예요. 우리나라의 아마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로 넘어온 지는 뭐 최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전까지는 ERP? 이제 세무회계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더 좋은 그거 쓰죠. 그 CD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소위 사무장님 분들이 이제 뭐 5월달 같이 세무 신고하고 막 이럴 때는 뭐 밤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딩으로 하니까 집에 가서 또 재택으로 하시고 이제 이럴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 성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을 더 넓히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9년 만에 적자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택을 많이 하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작년 실적이 올해 역성장이 나와버렸죠. 역성장.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뭐 40배, 50배의 PER을 갖고 있는 이런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는 종목이 그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실망감은 그 멀티플 수준만큼 이제 크게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뭐 다시 한번 좀 배웠고 뭐 제 문신도 굉장히 아픕니다. 다시 이제 그런 반전의 그런 기회가 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지 뭐 이렇게 많이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각종 지수, 그러니까 뭐 인덱스 이런 데서 편출이 되면서 MSCI 편출됐다. 네, MSCI 빠지고 코스피 200에서도 빠지고 또 K 뉴딜 지수에도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종하는 ETF나 또 뭐 이런 펀드나 이런 쪽에서도 다 밀리면서 지금 13만 원짜리 주가가 42,000원까지 네.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죠. 문신 근데 너무 아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 700억에 500억이 좀 넘는 순이익인데 아직도 1조 3천억,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멀티플을 봤을 때는 아직도 낮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무리가 같아요.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좀 저가 상태가 좀 굉장히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네. 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사업이 매출 채권 팩토링 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이 유효 시장이 249조 원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점 비즈온이 시장 초기 사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초기 사업자로서 수혜 얼마나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죠. 네.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렇죠.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사실 이제 거의 모든 회계 프로그램을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이 뭐 점심에 무슨 메뉴, 뭐 짜장면을 먹었냐, 짬뽕을 먹었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얼마에 어떤 비용이 나오고 어떤 매출이 어디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에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 팩토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빌릴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집을 담보를 한다든가 땅을 담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벌어서 갚을 게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곳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년에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이걸 믿고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매출 채권 유동화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증권사들이 몇 개 했었는데 뭐 이렇게 결과가 좋지만은 않게 좀 끝나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성이 좀 이제 의문시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더존 비지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수년간의 수많은 기업들을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뭐 정보가 돈이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금융 쪽으로 또 이제 눈길을 좀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면 또 금리도 굉장히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자금
유입이 조금 어려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뭐 이런 좀 금융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2분기를 기점으로는 그래도 좀 뭐 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은 좀 돌려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그 ERP를 가지고 정말 기업 그 세무회계 강자였지만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눌리고 있고 사실 그전 같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조금 다각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주가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걸 좀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신사업에 이 숫자가 찍혀야만 그 뒤에 조금 매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부터 그 숫자가 좀 찍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지금도 조금은 찍히고 있는데 뭐 기대했던 거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파악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공기업 쪽에 좀 제법 큰 ERP 사업 규모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조금 이연된, 그러니까 좀 미뤄진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것도 어떻게 되면 리오프닝에 좀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상반기 정도만 어느 정도 작년하고 비슷한 실적 정도만 좀 유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전 반전 포인트는 잡아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존 비준이 작년에 이제 역성장을 했던 이유가 정부에서 했던 중소기업의 바우처가 좀 줄어들면서 그쪽에 대한 좀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동을 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키우겠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갖고 또 오픈베이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던데 더존 비주얼은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그런 사업이 연동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그런 회계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좀 가지고 있고 뭐 상장 기업이야 이제 언제든 우리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런 데이터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게 뭐 저는 굉장히 큰 무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존재한다.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포인트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전략 좀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일단은 이제 편출이 다 됐어요. 이제 어제 동시 만기를 끝으로 각종 인덱스에서 좀 편출이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3천억, 그러니까는 가격으로 보면 한 4만 원 정도는 심리적인 지지는 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정도 선이라면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요거에 대한 좀 반전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의 좀 이 예상치 달성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하락 직전에 있었던 한 6만 원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모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프렉스 우리 팀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사실 메타 쪽에 가야지 이게 갈 것 같거든요. 이 VR 성장 부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 그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이제 상당히 과감하게 전환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새로운 디바이스의 이 출현은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폴더블 폰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만 이렇게 사실 접히고 하는 부분이지 별로 크게 제가 사용해봤자 별로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자랑하시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크잖아요. 이거 봐라 이렇게. 인치 자랑인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되려면 결국에는 메타버스 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그 기대감에 너무 빨리 주가가 움직였던 거죠.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된 이유가 이 손에 쥐는 이게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가능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안착을 하려면 그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저희들 손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아마 VR 기기라든지 AR 기기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이 디바이스가 먼저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구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또 보시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IT의 신이라고 하는 애플 형님이 이제 이쪽 시장에 VR 기기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한번 됐던 게 네. 블룸버그에서 2023년으로 연기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관련주들이 조금 출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대만의 더 타임즈에서는 또 번복을 했습니다. 2022년 연말 정도에 애플에서 기기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 테스트 과정들이 이번에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에 또 삼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가 2022년 말에 삼성도 준비를 할 거다라는. 그러면 삼성과 애플이 이 디바이스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디바이스를 만들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온기가 원래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뉴프렉스가 지금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의 지금 PCB 기판을 네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기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 삼성까지 AR, VR 기기를 만들게 되면 뉴프렉스에 대한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주가도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11월, 12월은 굉장히 고점을 찍었다가 네네네. 지금은 계속 주가가 좀 내려가는 맞습니다.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가야만 이게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가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사이클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성장주가 약하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은 회사들, 뚜렷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손이 쉽게 나가기는 좀 어려울 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실체가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PCB라는 이 PCB인데 앞에 F가 플렉서블이잖아요. 네. 휘어지는 이 PCB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과거에 이 PCB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많이 구조조정이 됐죠. 지금 살아있는 회사가 인터플렉스, 뭐 BH 그리고 뉴플렉스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업들이 있죠. 제가 삼성, 뭐 그리고 애플, 메타. 그다음에 지금 소니도 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IT 빅테크들이 다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기를 만들 때 FPCB를 누구한테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터플렉스, BH, 뉴플렉스 이런 선택지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FPCB를 이 오큘러스 쪽으로 이 뉴플렉스는 해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 해봤는 애한테 맡긴다면 네, 수주가 또 몰릴 될 수 수도 있는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감은 저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딱히 숫자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네. 컸고요. 이 기업은 성장도 원래 나올 수 있는데 숫자도 있기 때문에 좀 선택지로서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호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미 메타의 오큘러스를 통해서 VR 기기로 자기들의 성장성과 이제 그런 것들 입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애플이나 삼성 이런 것들도 다 좋은 방향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대더라고요. 네. 1,200억대여서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 눌릴 수도 있는 이 너무 가벼운 종목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트도 보면은 고점을 찍었다가 가파르게 계속 떨어지면서 수급도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혹시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시총이 작은 부분은 사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서 한 2조 넘게 3월달 들어와서 2조 넘게 팔고 있는데 1월달에 주가 급락했을 때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팔까요? 1,200억짜리를 팔지 않거든요.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대형주들이 더 불리하고 오늘 보시면 LG 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다 신저가하고 있잖아요. 대형주들은. 근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는 또 오히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장이 확장이 돼서 원래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1,200억짜리는 2천억, 3천억 가기는 더 쉽습니다. 근데 뭐 3조짜리가 5조짜리가 10조, 15조 가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꿈을 꾼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템베거 같은 거를 꿈을 꾼다면 오히려 1,000억에서 2천억 가고 3천억 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중에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플렉스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뉴플렉스 어떻게 좀 우리가 전략을 삼아가야 될지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증권사에서 원래 영업이익을 한 1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예상치 기준으로 시가총액 이렇게 나눠보면 한 퍼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한 5천 원 정도가 퍼 7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퍼 9배, 10배 정도 시총 1,500억에서 1,700억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세 종목 한번 좀 관심 있는 종목 한번 오늘 나온 픽해볼까요? 종목 네. 중에서 네. 선택을 하는 걸까요? 네,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나는 이 종목이 관심이 간다. 저는 우리 정경민 차장님 메가스터디 교육. 아.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이게 교육. 고등 부분이 일단 매출이 60% 그리고 초중등에서 23.5%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초중등 인무 수가 고등학교보다 3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 잠재력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 꼭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최근까지 급식을 드셨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 한 10년, 하더라고요. 10년 전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현이는요? 저는 클래시스 하겠습니다. 확실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도 불어왔는데 지난번에 루트로닝 나왔을 때도 제가 귀담아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소모품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네. 확실히 클래시스는 인기도 많고 또 이제 유니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저는 관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니버스. 그죠? 네. 아, 그러니까 1월 달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상당히. 같이 한번 피부과 같이 할까요? 공동구매가요? 공고. 아,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진짜 고르기가 힘든데 모추에서 저는 고르면 어떨까요? 모주는 그냥 두 분이 문신으로 가지고 가시죠. 저는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엘리하이가 요즘에 엘리하이. 네.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재석 씨가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클래시스와 더 근접하기는 하지만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손준 회장을 믿고 메가스터디 교육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난 주식 두 종목 클래시스와 메가스터디 교육 살펴봤고요. 못난 주식은 더존 비중과 그리고 뉴프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재기 KB증권 프라임센터 팀장,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너튜브로도 여러분들과 소통, 미주 여러분들 함께 하니까요. 항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이 보이는 종목들로 콕톡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미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